저는 이제 나만의 독보적인 조형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종이라는 지지체가 나에겐 너무 학습된 거였거든요. 저한테 이 가방은 하나의 삶의 지지체이기도 했지만 다른 작가들이 어떤 캔버스처럼 작품의 지지체가 됐어요. 진동하는 가방세포 작가 차민영입니다. 요즘에 지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감사하게도 전시 제의가 많이 와서 가장 가깝게는 그 KTX 20주년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키아프, 아트부산 그리고 연말에 이제 개인전 잡혀 있어요. 사실 작가님 작업이 약간 유니크하고 좀 세련돼가지고 해외에서도 좀 많이 좀 오퍼가 올 것 같은데. 베이징에서도 했었고 마카오에서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고 이제 마카오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또 상하이에서는 듀런 현대미술관이라고 거기서 전층에서도 전시를 하고 굵직굵직한 개인전을 좀 해외에서 했었고 홍콩 아트센터에 플래그십 전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4명의 동북아시아 작가들 선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감사하게 같이 합류해서 전시를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런 반응이 제일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좀 독보적인 그런 조형 언어를 쓰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사실 가방에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방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긴 하지만 작가님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 가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나에게 가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되짚어봤어요. 자문을 해봤을 때 나에게는 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이다. 세포. 예, 세포라는 그 생동성을 관찰하면 이게 어떻게 증식되고 변주될지 모르는 미결정의 딱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이 가방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주하고 증식하고 어떠한 개체로 분화할지 모르는 상황인 튈지 거죠. 모르는. 예. 제가 최근에 했던 그 전시 제목도 그래서 가방세포. 그런데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분화하려고 하는 그 시점. 저에게 가방은 그런 물질이고 기억이고 세포이고 세계인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예. 지금 가방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작업을 그러면 좀 하셨는지. 그림은 6살 때부터 쭉 그렸어요. 어릴 때부터. 예, 어릴 때부터. 화가라는 꿈이 바뀐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서 혼자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그러면 고향이 부산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자기 꿈을 향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예. 그런 거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린 생활 자체가. 네. 외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제 스스로는 되게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왜 안 되는 건데? 되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기질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형제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되죠? 사형제인데 사형제. 예, 제가 둘째예요. 원래 둘째들이 좀 반항심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저도 둘째예요. 예, 예.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 네, 네. 네. 성격도 괜찮죠, 둘째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대를 진학을 했는데 그림을 그려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제가 판화 전공을 했었고 판화 작업도 석사 마칠 때까지도 계속 동판화 작업을 했어요. 사실 이제 동판화도 사실 좀 약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작업 예, 자체가. 예. 근데 사실 지금 작업도 어떻게 보면 사실 치밀한 어떤 계획 하에 다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들인데 예. 원래 약간 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그런 성향인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아마 이게 근성이 판화를 하면서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늘 핀을 맞춘다거나 부식 시간을 잰다거나 판을 찍어낼 때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화학작용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체화된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은 되게 허술한 편이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그 근성이 약간 성격들 자체가 예. 재료를 사실 바꾼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늘 하던 익숙한 부분에서 전혀 다른 거. 그것도 이제 아예 오브제로 넘어가는 부분들. 판화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그 재료나 이런 걸 또 무식하게 쓰잖아요. 그 미대 그렇죠. 친구들이 네. 라카심노로 손 씻고 네. 사실 엄청 위험한 거죠. 네, 플레이트 마크를 막 갈면은 동판 가루가 이렇게 날리거든요. 근데 동판 가루가 이렇게 앉은 이 부분에 빨갛게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러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조심스럽게 혹시 약을 하시는 게 있냐고. 약. 그래서 저는 술 담배도 안 한다고. 이게 뭔가 이게 누적이 됐나 봐요. 이게 그렇죠. 체내에. 화학 성분이. 예, 그래서 이제 판화를 할 때마다 난리였어요. 막 발진이 올라오고. 그래서 되게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경제적인 힘듦도 같이 겪으면서 이제 가방을 만나게 된 거죠. 예, 저는 이제 의식주 모든 걸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계속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월세가 서울에서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처해졌거든요. 하루는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는데 누가 낡고 시커먼 여인용 트렁크를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때 그 가방을 뭐에 홀린 것처럼 가지고 와서 그 자취방에서 나만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든 것. 그것이 첫 가방 작품이에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 가방은 하나의 삶의 지지체이기도 했지만 다른 작가들이 어떤 캔버스처럼 작품의 지지체가 됐어요. 판화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지만 또 다른 지지체가 생긴 거죠. 예. 제가 졸업 전시를 할 때도 판화를 하고 그 앞에 입체물을 설치를 했거든요. 원래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면은 이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응시의 대상이었는데 입체물은 내 현실 앞에 딱 놓여진 굉장히 직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 작업이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게 온 거고 동판은 항상 이게 긁어내고 부식하는 작은 조각과 같은 그 기질이 있는 판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오브제를 만들고 조각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겐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빌드업은 이미 돼 있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예. 말 그대로 상황이 딱 왔을 때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는 네. 그 찰나였던 거고. 저는 이제 나만의 그 독보적인 조형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종이라는 지지체가 나에겐 너무 학습된 거였거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다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항상 있었고 나만의 지지체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오히려 되게 기뻤고요. 저도 뭐 조소 전공을 했거나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독학을 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에 대한 그 희열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할 수 있고 조명도 을지로 가게 사장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배워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작업의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과정들이 상당히 보면 일반적인 건 다르잖아요. 그건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저도 이 작업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숙련될 만도 한데 숙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모든 가방이 다 달라요. 그렇지. 내부 반복적인 구조가, 어떤 게 맞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가 다르고 설계도가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작업 진행 과정에서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계속 여러 번 시도해서 여러 번의 실패 중에 하나를 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삶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회화하는 사람들이 조각을 하거나 입체를 하면 좀 다른 프로세스로 들어가잖아요. 네. 저도 초창기 작업하면서 조소 전공하신 분들이 조소 전공 안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조각 전공은 너무 잘 알아서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은 사실 용기가 되잖아요.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아는 부분들은 사실 그걸 바꾸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예를 조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모르니까. 몰라서. 1번, 2번, 3번, 4번 갔는데 1번, 4번, 6번 이렇게 가볼 수도 있잖아요. 풀면 안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거에 나와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작가님 작품들 보면 하나에 딱 떨어진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 안에 각자의 얘기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초기 작업부터
항상 스토리가 있는 작업을 했어요. 뭔가 이제 상황을 연출하는. 초기에는 가방 작업도 했지만 여러 다른 일상의 사물들 그리고 일상의 구조물에 렌즈를 대고 들여다보는 방식의 작업을 했어요. 자동차를 반으로 갈라서 엔진을 거세하고 그 트렁크에 어떤 공간을 실른다거나 소화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공간이 있다거나 낌틀 작업도 있고 사물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내 작업을 통해서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거.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영화적인 애니메이션적인 더 느낌이 더 강했겠네 예전 작업들은. 그러니까 일상 사물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어. 이런 걸 몰래 본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건 되게 화려한데 아니면 너무나 평범한데 안쪽 얘기는 정말 삶의 내밀한 민낯을 보여주고 싶은 그 대비를 좀 극명하게 했던 작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가방 작업을 본격적으로 막 했던 거는 2010년도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각각 하나의 사물도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든 사물을 이렇게 소화할 수는 없다. 이건 되게 주제넘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이라는 정말 나한테 가장 삶의 지지체가 됐던 이거를 오랫동안 조금 탐구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이 너무 하다 보면 사실 집중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줄이고 해서 해야 더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작업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뭔가 상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재작년 전시 제목이 셔레이더. 셔레이더? 예, 셔레이더는 제가 만든 조어예요. 그러니까 셔레이드가 영상 언어인데 초창기 찰리 채플린 나왔던 흑백 영화 시대에 배우의 대사라든지 나레이션 없이 그 영상만 가지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 셔레이드인데 나는 거기에 이제 끝에 ER이라는 행위자 전미사를 붙여서 셔레이더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동시대 미술이 너무 언어 포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이 계속 외연을 확장하면서 온갖 잡다한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들을 막 연구를 해서 텍스트화 시켰는데 시각적인 작품을 봤더니 이 텍스트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난해한 작업들이더라고요. 나는 왜 이 미술을 선택했지? 사실 나는 언어적으로 뛰어나거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시각적인 걸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왜 나는 맨날 글을 써야 되고 왜 계속 말을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작품을 관람객에게 많은 언어적 텍스트 없이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작가님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네네. 특히 가방 같은 경우가 지금 봐도 사실 이렇게 흔한 가방들이 아닌데 네네. 이거 사실 이거를 찾는 것도 좀 일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지인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건 정말 너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신 분도 계셨고 제가 후원을 받기도 했고요. 샘소나이트에서 후원을 받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스위치를 켜놓고 있어요. 이 가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희소하긴 하지만 평소에 계속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방이라는 거 요즘 들어 또 많이 이슈도 되기도 하지만 유독 가방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떤 이 백에 대한 것도 당연 명품백은 더욱더 그러겠지만 뭔가 그게 있는지 사실 저는 약간 이건 좀 번외 얘기지만 저한테요? 네. 저 따뜻한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막 메고 다니는 이런 가방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기 다 저는 명품백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런 데 관심이 단 1도 없거든요. 작업의 지지체로서 이 가방이 나를 잠식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번외 얘기라 뭐 작업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에서는 사실 이 백이 주는 역할 상당하게 또 어마무시하니까 가방이 주는 어떤 그런 거와 그 약간 언밸런스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방이라는 것에 장소를 담음으로 해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됐는데 또 이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이동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의미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작가님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술은 나에게 컴플렉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플렉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열등함의 의미지만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원래의 본 뜻은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나의 모든 행위와 결과와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 무엇이 컴플렉스거든요. 작가들이 항상 어떤 것을 사물을 보거나 내가 경험을 하거나 모든 것을 작업으로 어떻게 환원하지,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술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 예술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듣고 보니까 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은 이 가방 안에 지금 네. 모든 걸 다 저한테 가방이 하나의 틀이기도 한데 자유로움이기도 그쵸. 한데 이 자유롭다는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수준의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로움인 것 같거든요. 정말 작가님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같은.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네.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은 거예요? 남고 싶은 것보다 작가들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영감을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싶은 작가. 그리고 독보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해외에 나가든 어디든 가든 이 작업을 보면 찬영 작가? 그런 식으로 각인될 수 있는 나만의 독보적인 언어를 가지고 싶다. 예. 이미 사실 한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뭐 차민영 작가 하면 다 이제는 네. 가방 작가. 사실 가방 작가를 뛰어넘어서 내 가방에 스토리 들고 다니는 작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재밌는 영화 보면 속편이 기대되는 것처럼 네.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들고 우리에게 올까? 그런 게 좀 기대되는 작가. 너무 좋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작가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린 게 이렇게 우와. 네, 너무 멋져요. 네. 너무 멋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긴 얘기 좀 고맙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